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난방비 부담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 농민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예산 집행은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책임감도 부족해 국비 사업에 비상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긍정적인 결과도 많이 나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전국 최대 친환경 농산물 공급기지인 전라남도가 국제 유기농 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나나와 망고 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난방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위기를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광화 기자입니다. 열대지방의 숲처럼 보이는 해남군의 한 바나나 재배 농가입니다. 너비 3,900제곱미터, 높이 8m의 시설하우스에서 굵직한 바나나 송이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보된 전기요금을 본 농장주인 정수섭 씨는 농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800만 원을 넘어 1년 전보다는 배 가까이, 2년 전과 비교하면 2.3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간다면 아마 바나나 나뿐이 아니라 아열대 과일 생산한 농가가 다 포기하지 않겠는가.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는 생육 온도가 영상 27도여서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난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재배 농가들은 바나나 20도, 망고와 파파야는 17도, 레드향 등 망감류는 15도까지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나마 열매를 맺을 때만 온도를 높이는 것으로 얼어 죽는 피해를 면하는 정도만 난방을 하는 셈입니다. 농사당국도 난방비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난방 부담이 적은 작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이라든지 또 이제 그 가온 안 해도 되는 저온성 화훼 작목 대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서 해남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기와 가스 등 난방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한국저원력공사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에 대해 이달 안에 개선 사항을 마련합니다. 서삼수 국회의원이 한전 측으로부터 받은 개선 조치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저온창고 보관 농작물 확대 등 위약 업무 처리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저온 보관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 기준 개선안도 이달에 마련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공항 주변 소음 대책 사업으로 피해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는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냉방시설과 전기료, TV 수신료 등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한 세대에 연간 23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방음시설도 주민이 설치하면 공항 운영자가 실비용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민간공항 소음 피해 지원을 받는 곳은 김포와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입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 보다 나은 도시를 꾸려야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특히 국비 예산은 한 푼이 아쉬운 돈입니다. 문제는 미흡한 행정 때문에 국비 지원이 끊길 수도 있는데 온정주의 가득한 공직사회에서 책임감과 긴장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산림청의 2023년 숲사업에서 따낸 면적은 36.4헥타르. 총 사업비 360억 원으로 전국 최대입니다. 숲사업 잔치 속에 목포시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감 수변공원, 대양산단 등 목포시가 손댔던 숲 조성 현장이 엉터리로 드러나면서 사업에서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목포는 신청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 문제 사업으로 돼서 산림청에서 감을 한 상황 같습니다. 2020년부터 해마다 적게는 2억 5천, 많게는 10억까지 지원됐던 알짜 국비 사업에서 탈락했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다. 감사를 해놓고도 앞으로 잘하라는 주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되레 잘못된 혈세 집행에 대한 반성보다
행정상 잘못을 꼬집는 언론 탓을 하는 속내까지 노출했습니다. 정말 목포시를 운영하는 게 뭔지 저희가 만약 잘못했다면 지금들 다 징계받았겠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MBC가 지적했던 공유재산 심의의 누락뿐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목포시의회 의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절차도 건너뛴 것으로 목포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설계보다 부풀려진 공사비가 드러났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려는 노력 역시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감사실의 결론은 2명의 경징계 처분 요구가 고작 500억 사업의 국비 예산이 40%도 지원되지 않아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잘못을 저지른 목포시 행정의 책임은 혈세의 무게보다 그리고 시민들의 걱정보다 가볍기만 합니다. 경징계입니다. 경징계를 이제 저희가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징계 요구를 할 겁니다. 경징계가 이제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의사위원회 올려가지고 해결될 사항이고요. 한편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자체 감사 결과를 건네받은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조만간 예정된 공유재산 관리 활용 실태 점검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포스코 지주회사의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광양 지역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상생협의회 3차 회의에서 지역사회가 포스코 측에 요구한 사항은 모두 5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포스코케미칼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하는 것 등의 난색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광양시와 시민단체 등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포스코가 직접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달이 지난 최근 포스코가 제출한 합의서 초안입니다. 지자체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미래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논의하고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내용. 그러나 광양시와 시민단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내용도 두루뭉술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인 안을 가지고 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자라고. 한편 포스코 지주회사의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은 최근 이사회를 통과해 주주총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광양시는 지역 협력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합의안을 작성한 뒤 포스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포항의 사례와 같이 최소한 포스코 케미칼 본사의 주소지만이라도 광양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상생 협력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합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록 지사까지 나서 상생협력을 촉구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포스코와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논의가 언제쯤 결실을 맺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내일이면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딱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멸종 위기 야생생물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훼손된 정상부 복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국내 21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된 무등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재 무등산은 도립공원이었던 시절보다 생태 가치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생물 자원이 2,290여 종에서 4,100여 종으로 2배가량 늘어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화순 공룡화석지 등과 함께 무등산권 지질공원으로 묶여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무등산 인근 지자체 4곳이 무등산 보존에 협력한 점과 4년 동안 유네스코 공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그다음에 담양과도 4개 지자체가 공동 운영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해왔다는 것이 가장 큰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거둔 성과가 많았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최대 현안은 군부대 이전과 정상부 복원입니다. 지난해 광주시와 국방부 등은 방공포대를 이전하는 데 뜻을 같이 해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예산과 이전 부지 등을 마련해야 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군부대 주둔으로 무등산 최고봉인 천안봉이 당초보다 약 4m 낮아졌고 지왕봉 역시 많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돼 복원 사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타 국립공원보다 2배가량 많은 사유지 비율을 줄여야 하고 6,000기에 달하는 공원구역 내 묘지 이장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중심 탐방로가 정심사 지구 그쪽으로 해서 약 70% 정도가 무등산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방로의 좀 다각화가 좀 필요하고요. 한편 환경부가 최근 설악산에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된다고 조건부 허가해주면서 무등산에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국 최대 친환경 농산물 공급 기지인 전라남도가 국제 유기농 식품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유기농 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사업은 세계 유기농 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남의 글로벌 유기농 쌀과 과체류 등의 전문 단지를 무안공항과 광양항에는 수출 물류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제3회 새봄 새김치 담그기 행사가 배추 산지인 해남군 문내면에서 열렸습니다. 군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새봄 새김치 담그기 행사는 겨울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해남군 문내면 농민단체 등은 1,000포기의 김치를 담가 경로당과 복지시설, 홀로 사는 노인 세대에 배송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2건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배우자는 조합원들을 잇따라 방문해 선거인 명부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는 조합원과 배우자 등 3명에게 건어물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영암군 금정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염소 축사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